2024년 10월 경기도 수원시 한 중학교 오후 4시 15분 방과 후 텅 빈 운동장 옆 작은 골목길에서 한 남학생이 벽에 기댄 채 몸을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그 앞에는 3명의 학생들이 서 있었죠. 야, 오늘도 용돈 안 가져왔어? 리더처럼 보이는 학생이 말했습니다. 벽에 기댄 학생, 이름은 김민준이었어요. 중학교 2학년, 전학 온 지 6개월 된 조용한 아이였습니다. 민준이는 고개를 떨구고 대답하지 못했어요. 야, 물어보잖아. 또 다른 학생이 민준이의 어깨를 밀었습니다. 민준이가 비틀거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어요. 이런 일이 벌써 한 달째였습니다. 처음엔 1,000원, 2,000원이었어요. 그러다 5,000원, 10,000원으로 늘어났죠. 민준이는 어머니께 말씀드릴 수 없었어요. 전학 온 지 얼마 안 돼서 또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때 골목 입구에서 낮고 긴 으르렁거림이 들렸습니다. 세 학생이 동시에 고개를 돌렸어요. 거기 노란 털에 중형견 한 마리가 서 있었습니다. 진돗개였어요. 목에는 낡은 빨간 끈이 달려 있었지만 주인은 보이지 않았죠. 개는 천천히 걸어와 민준이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세 학생을 향해 이빨을 드러냈어요. 뭐야, 이게? 한 학생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개는 한 발 더 나아가며 더 크게 으르렁거렸어요. 리더 학생이 돌을 집으려 했지만 개는 몸을 낮추며 공격 태세를 취했습니다. 진돗개 특유의 날카로운 눈빛이었죠. 야, 가자. 개한테 물리면 안 되잖아. 세 학생은 서둘러 골목을 빠져나갔어요. 개는 그들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꼼짝하지 않고 자리를 지켰습니다. 민준이는 떨리는 손으로 개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고마워. 개는 민준이의 손길을 받으며 꼬리를 한번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민준이가 일어서자 개는 그의 옆을 걸으며 함께 학교 정문까지 따라왔죠. 사실 이 개는 3주 전부터 학교 근처를 배회하던 유기견이었어요. 급식실 뒤편에서 잠반을 먹고 밤에는 학교 담벼락 아래에서 잤습니다. 학생들 중 몇몇은 이 개를 노랑이라고 불렀어요. 민준이도 그중 한 명이었죠. 민준이는 매일 급식에서 받은 빵이나 우유를 노랑이에게 주곤 했습니다. 말없이 주고 말없이 쓰다듬고 말없이 떠났어요. 노랑이는 그런 민준이를 기억했던 것 같습니다. 걔는 민준이의 냄새를, 목소리를, 그리고 그 작은 손길을 잊지 않았죠. 그날 이후 민준이가 학교에 있을 때면 노랑이는 항상 근처에 있었어요. 운동장 한쪽에서, 정문 앞에서, 때로는 교실 창문 아래에서요. 민준이는 그 존재가 든든했습니다. 학교에서 친구도 없고 집에서 어머니께 말씀드릴 수도 없었던 민준이에게 노랑이는 유일한 위로였죠. 그런데 말이죠. 일주일 후 그 사건이 다시 일어났어요. 이번에는 방과 후가 아니라 점심시간이었습니다. 민준이는 화장실에서 나오다가 복도 구석으로 끌려갔어요. 야, 너 요즘 왜 맨날 걔랑 다녀? 걔 친구밖에 없어? 리더 학생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다른 두 학생은 민준이의 팔을 잡았죠. 용돈 내놔. 안 그러면 오늘은 좀 아플 거야. 민준이는 주머니를 뒤졌지만 돈이 없었어요. 어머니가 카드로만 용돈을 주셨거든요. 없어요. 민준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한 학생이 민준이의 가방을 빼앗아 바닥에 쏟아냈어요. 책, 공책, 필통이 복도에 흩어졌습니다. 민준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죠. 다른 학생들이 지나가면서 쳐다봤지만 아무도 멈추지 않았어요. 바로 그때 복도 끝에서 짖는 소리가 들렸어요. 왈, 왈왈. 노랑이었습니다. 노랑이는 그날 급식실 조리사님이 후문을 열어둔 틈을 타서 건물 안으로 들어왔던 거예요. 걔는 전속력으로 복도를 달려왔습니다. 발톱이 복도 바닥을 긁는 소리가 울렸죠. 세 학생은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어요. 노랑이는 민준이 앞에 서서 세 학생을 향해 크게 짖었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위협적이었어요. 미쳤나, 이게? 리더 학생이 발로 노랑이를 걷어차려 했지만 노랑이는 재빠르게 피하며 그 학생의 바지를 물었습니다. 이빨을 세우지 않았어요. 경고였죠. 하지만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아, 놔. 학생이 소리쳤어요. 복도에 다른 학생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담임 선생님도 달려왔어요. 무슨 일이야? 선생님이 소리쳤습니다. 노랑이는 그제야 바지를 놓았지만
여전히 민준이 앞을 지켰어요. 새 학생은 말을 얼버무렸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복도 CCTV가 모든 걸 기록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오후 학교는 비상이 걸렸어요. 교감 선생님, 학교폭력 전담 교사, 담임 선생님, 그리고 보관 선생님까지 모두 모였습니다. CCTV 영상이 재생됐죠. 골목길 사건은 없었지만 복도 사건은 명확했어요. 가방을 쏟고 협박하고 개를 걷어차려 한 장면까지요. 이건 명백한 학교 폭력이야. 피해 학생을 보호 조치하고 외일센터에 상담 의뢰를 해야겠어요. 전담 교사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개는 동물보호센터에 연락해야 할 것 같아요. 보건 선생님이 덧붙였죠. 하지만 그 개가 학생을 보호했잖아요. 피해 학생이 그 개한테 밥을 줬다고 하더라고요. 담임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회의는 길어졌어요. 결국 학교는 두 가지 조치를 취했습니다. 피해 학생을 즉시 보호하고 외일센터 상담을 배정하며 유기견 노랑이를 지역 동물보호센터에 임시보호 의뢰하기로 했죠. 그날 저녁 민준이는 어머니와 함께 외일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상담 선생님은 조용하고 따뜻한 목소리의 30대 여성이었어요. 이름은 박지은이었죠. 민준아, 천천히 말해도 괜찮아.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들려줄래? 민준이는 처음엔 말을 아꼈습니다. 하지만 박지은 선생님이 기다려주자 조금씩 입을 열었어요. 처음엔 한 달 전부터였어요. 복도에서 용돈 달라고 했어요. 안 주면 때릴 것처럼 협박했고요. 전 무서워서 몇 번 줬어요. 그런데 일주일 전에 노랑이가 저를 도와줬어요. 골목길에서요. 노랑이? 네, 학교 근처에 있는 개예요. 유기견이에요. 제가 밥을 좀 줬었거든요. 그 개가 그날 절 지켜줬어요. 그리고 오늘도요. 박지은 선생님은 메모를 했습니다. 그리고 민준이를 부드럽게 바라보며 말했어요. 민준아, 내가 혼자 참았던 시간이 정말 힘들었겠구나.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 우리가 너를 지킬 거야. 그리고 노랑이도. 네? 그 개가 너를 2번이나 도왔다는 건 중요한 정보야. 진술서에 그 내용을 명시할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이 고려될 거야. 민준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노랑이는 어떻게 돼요? 걱정하지 마. 학교랑 지역 동물보호센터가 협의 중이야. 노랑이를 보호하고 건강검진도 받게 할 거야. 그리고 만약 내가 원한다면 입양도 생각해 볼 수 있어. 물론 어머니와 상의해야겠지만. 민준이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그 개가 정말 우리 아이를 도와준 건가요? 네, CCTV 영상과 민준이 진술, 그리고 목격자 증언이 모두 일치해요. 노랑이는 2번 모두 민준이를 보호했어요. 그리고 민준이가 유일하게 마음을 열었던 존재이기도 하고요. 어머니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며칠 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열렸어요. 피해 학생 보호자, 가해 학생 보호자, 교사, 외부 위원들이 모두 참석했습니다. 박지은 선생님이 제출한 민준이의 진술서가 낭독됐죠. 피해 학생은 한 달간 금품 갈취와 협박을 당했으며 유기견 노랑이가 2번이나 보호했습니다. 이는 학생이 얼마나 고립됐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정황입니다. 노랑이의 개입이 없었다면 피해는 더 심각했을 것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한 외부 위원이 말했습니다. 걔가 학생을 보호했다는 건 이례적이네요. 하지만 그만큼 피해 학생이 절박했다는 증거이기도 하고요. 가해 학생 부모 중 한 명이 항의했어요. 그건 그냥 개일 뿐이잖아요. 왜 진술서에 개 얘기가 들어가는 거죠? 박지은 선생님이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학교폭력 사안에서 피해 학생의 심리 상태와 정황은 매우 중요합니다. 노랑이의 행동은 민준이가 도움을 요청할 수 없었던 상황을 보여주는 중요한 정황 증거예요. 피해 학생이 유기견에게 의지했다는 건 주변에 믿을 사람이 없었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결국 위원회는 가해 학생들에게 특별교육 이수, 접촉 금지, 그리고 학급 교체를 결정했습니다. 피해 학생인 민준이에게는 심리상담 지원과 전담 보호가 제공됐죠. 한편 노랑이는 어떻게 됐을까요? 학교와 지역 동물보호센터가 협력해 노랑이를 임시보호했습니다. 건강검진 결과 노랑이는 약 4살 추정 수컷 진돗개였어요. 중성화 수술은 이미 되어 있었지만 몸 곳곳에 오래된 상처가 있었습니다. 아마 오랫동안 거리를 떠돌았던 것 같았죠.
다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노랑이는 주사를 무서워했죠. 수의사 선생님이 주사기를 꺼내자 노랑이는 뒤로 물러나며 낑낑거렸어요. 담당 직원이 간식으로 유혹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결국 수의사는 민준이에게 전화했어요. 민준아, 노랑이가 주사를 너무 무서워해서 맞지를 못하겠어. 내가 와서 좀 도와줄 수 있을까? 민준이는 어머니와 함께 보호소로 달려갔습니다. 노랑이는 민준이를 보자마자 꼬리를 흔들었어요. 민준이가 노랑이를 꼭 안아주고 귓속말로 말했습니다. 노랑아, 조금만 참아. 금방 끝나. 아프지 않아. 그제야 노랑이는 진정했고 주사를 맞을 수 있었죠. 보호소 직원들은 놀랐어요. 이게 보호 본능이 강하네요. 진돗개 특유의 충성심도 있고요. 그리고 민준이 학생한테 완전히 마음을 열었어요. 좋은 가족을 만나면 훌륭한 반려견이 될 것 같아요. 수의사가 말했어요. 다만 이게는 이미 민준이에게 강한 애착을 형성했어요. 다른 가족에게 입양되면 적응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동물보호센터는 민준이네 가족에게 먼저 입양 의사를 물었습니다. 민준이는 당연히 원했지만 어머니는 고민이 많았어요. 반려동물을 키워본 적도 없고 경제적 부담도 있었거든요. 박지은 선생님이 다시 한번 조언했습니다. 민준이 어머니, 제 경험상 트라우마를 겪은 아이들에게 반려동물은 큰 도움이 돼요. 특히 노랑이는 민준이에게 이미 특별한 존재잖아요. 물론 책임도 크지만 민준이가 회복하는데 노랑이가 함께한다면 훨씬 빠를 거예요. 어머니는 일주일 동안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민준이와 함께 동물보호센터를 다시 방문했어요. 노랑이는 민준이를 보자마자 꼬리를 흔들며 다가왔습니다. 민준이는 노랑이를 안고 울었어요. 노랑아, 보고 싶었어. 어머니는 그 모습을 보고 마음을 굳혔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입양 절차가 완료됐습니다. 국가동물보호 정보시스템에 입양 신청서를 제출하고 동물보호센터와 상담하고 가정 환경을 점검받고 입양 교육을 이수했어요. 마침내 노랑이는 민준이네 가족이 됐습니다. 입양 첫날, 민준이는 노랑이의 목에 새파란 목줄을 채워줬어요. 노랑이, 이제 우리 집이야. 여기선 안전해. 너도, 나도. 노랑이는 꼬리를 흔들며 민준이의 손을 핥았습니다. 하지만 처음 2주는 힘들었어요. 노랑이는 밤마다 짖고 거실 소파를 물어뜯었죠. 혼자 있으면 불안해하고 어머니가 다가가면 경계했어요. 민준이는 매일 인터넷에서 훈련 방법을 찾아봤습니다. 이대로 포기하면 노랑이는 또 버려지는 거야. 민준이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매일 밤 노랑이 옆에서 같이 잤고 불안해할 때마다 쓰다듬어줬습니다. 그리고 3주째 되던 날, 노랑이는 처음으로 어머니 앞에서 배를 보였어요. 걔가 배를 보이는 건 완전히 신뢰한다는 신호였죠. 어머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노랑아, 이제 우리 가족이구나. 그 후 6개월이 지났어요. 민준이는 새 학급에서 친구들과 잘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외에 센터 상담도 꾸준히 받았죠. 노랑이는 매일 아침 민준이와 함께 산책하고 저녁엔 민준이 방 앞에서 잤어요. 박지은 선생님은 민준이의 변화를 기록했어요. 초기 상담 때 민준이는 눈을 거의 마주치지 못했고 목소리도 작았어요. 하지만 3개월 차부터 눈을 마주치기 시작했고 6개월 차인 지금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게 됐어요. 노랑이와의 관계가 민준이에게 안정감을 줬고 그게 회복의 기반이 된 것 같아요. 학교폭력 가해 학생들은 특별교육을 이수하고 그중 한 명은 전학을 갔습니다. 민준이는 그들을 용서하진 않았지만 더 이상 두렵지도 않았어요. 민준이네 동네에서도 소문이 났어요. 유기견이 학생을 구했대라고요. 동네 슈퍼 아주머니는 민준이를 볼 때마다 말했어요. 민준아, 노랑이 덕분에 내가 살았구나. 정말 대단한 개야. 동네 사람들은 노랑이를 쓰다듬어주고 간식을 나눠줬습니다. 노랑이는 이제 더 이상 버려진 개가 아니었어요. 동네의 영웅이었죠. 그리고 그의 봄이 왔을 때 민준이는 박지은 선생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선생님, 고마워요. 노랑이 얘기를 진술서에 써주셔서요. 그게 정말 큰 힘이 됐어요. 박지은 선생님이 미소 지었어요. 민준아, 내가 용기를 낸 거야. 노랑이는 단지 너를 지켜줬을 뿐이고. 그리고 이제 너도 다른 사람을 지켜줄 수 있을 거야. 네? 내가 겪은 일을 다른 친구들에게 말해줄 수 있잖아. 그게 바로 너만이 할 수 있는 일이야.
민준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민준이는 학교 학생회에서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에 자원했어요. 그의 이야기는 많은 학생들에게 울림을 줬죠. 강당에 200명이 넘는 학생들이 모였습니다. 민준이는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어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단 하나예요. 여러분 곁엔 반드시 누군가 있어요. 저에겐 노랑이가 있었듯이. 혼자 참지 마세요. 117에 전화하세요. 선생님께 말씀하세요. 외일센터를 찾아가세요. 강당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눈물을 흘렸어요. 그날 이후 학교폭력 신고 건수가 늘어났습니다. 그건 폭력이 늘어난 게 아니라 학생들이 용기를 내기 시작했다는 뜻이었죠. 노랑이는 그날 학교 운동장 한쪽에서 민준이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민준이가 나오자 꼬리를 흔들었죠. 두 존재는 함께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날 저녁 민준이 어머니가 노랑이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넌 우리 가족이야, 영원히. 오늘도 민준이와 노랑이는 함께 걷고 함께 웃고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는 이 세상 어딘가에서 혼자 참고 있을 누군가에게 작은 용기가 되고 있습니다.